집중 취재입니다. 보도국 최태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이야 취재했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10조 TDF 시장입니다. 네. TDF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가 뭔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생애 맞춤형입니다. TDF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애 맞춤형 상품이라는 건데요. 이런 특성이 최근 성장세와도 관련이 깊어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네. TDF, 이름만 들어도 펀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다른 펀드와의 차별화된 점은 뭔가요? 네, 우선 TDF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특정 목표 시점을 갖고 펀드를 운용한다는 뜻인데요. 이 시점이 바로 은퇴 시기입니다. 은퇴 연도에 따라 5년마다 빈티지, 다시 말해 목표 시점이 설정되고요. 같은 TDF여도 빈티지에 따라 상품 비중이 바뀝니다. 네. 예를 들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사실 수익률보단 원금 보장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적은 채권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은퇴 시점이 멀다면 공격적인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도록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식입니다. 네. 이 비중 조절을 하는 걸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요. 상품마다 글라이드 패스는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품의 투자 비율이 바뀐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빈티지 설정 꼭 은퇴 연령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 투자 성향에 맞게 빈티지를 설정해도 됩니다. 네. 만약 내가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 보장이 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빈티지가 가까운 걸 선택하면 되고요. 지금 당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빈티지가 가까운 걸 선택하면 됩니다. 빈티지가 긴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 해지 시에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상품에 따라 환매 수수료가 없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직연금 등 최근에 이 은퇴 관련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TDF 인기는 어떤가요? 우선 TDF 시장 규모는 올해 설정의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말 대비 1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운영업계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성장 이유는요,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퇴직금 시장의 규모는 작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수익률이 1에서 2%대였는데 이게 사실 물가 상승률에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DC IRP 계좌에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한국어로 하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요.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미리 설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 줍니다.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공부하기도 어렵고 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은데 이걸 편리하게 대신해 주는 상품이 생긴 거죠. 네. TDF도 디폴트 옵션이 허용된 이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생애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TD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뭐로 선정하셨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나에게 알맞은 TDF입니다. 네. TDF를 찾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기에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TDF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빈티지에 따라 투자 비중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점을 먼저 고려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빈티지가 사실 끝났다고 해서 상품 운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해진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돈을 빼지 않고 계속 운용을 맡길 수 있습니다. 빈티지 목표 시점 이후에 안전 자산을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만기 시점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품도 있는데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에 따라 고르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을 살펴볼 때는 5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상품의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환노출형 상품의 수익률이 좋은데요. 이제 과거 수익률이 높다고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환에 대한 해지, 노출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빈티지가 지금 시점과 좀 먼 약간 긴 상품들의 최근 수익률이 좋은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비중이 높은 빈티지의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던 건데 마찬가지로 과거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불황이 우려된다면 보수적인 글라이드 패스를 가진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적인 상품을 말씀드렸지만 금, 부동산, 원자재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원하는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저희 같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서 좀 어렵기도 합니다. 또 이 TDF에 관련해서 수수료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총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 개념은 이제 거의 운용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도 다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니고요. 회계감사비, 지수사항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찾기 어려운 개념인데요. 네, 이들을 합친 걸 합성 총보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고려해서 저렴한 걸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총보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나와 있긴 하지만 합성 총보수 비용은 이제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 이걸 네.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클래스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클래스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할 때 선취 수수료를 받는 클래스는 이제 A 클래스라고 네. 하고요. 그다음 후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는 B 클래스로 분류됩니다. 선후취 수수료를 안 받는 대신 보수를 많이 받는 클래스를 C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회성 비용인 선후취 수수료와 그다음에 계속 내야 되는 보수를 비교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TDF 관련해서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불붙은 경쟁입니다. 네, TDF 시장이 커지면서 운용사들의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운용사들의 특이한 전략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우선 미래에셋 운용은 모자형 수수료 구조를 구축한 게 특징인데요. 네, 일반적인 TDF들은 대부분 재간접형 펀드입니다. 재간접형 펀드는 하나의 펀드에 다른 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네, 이럴 경우 운영 비용이 이중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의 전략 배분 TDF는 미래에셋 모펀드 투자에 보수를 줄였고요. 덕분에 해당 시리즈의 TDF 운용 규모도 5조 원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운용은 ETF 시장 업계 1위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지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자사 코덱스 ETF를 담는 TDF ETF를 출시했습니다. TDF ETF는 이제 시장에 상장돼 있어서 거래가 간편한 게 특징인데요. 아직 운용 규모가 1,000억 원대로 크진 않지만 TDF ETF 중에서는 삼성운용이 운용사들 중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B 자산운용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많이 낮춘 게 특징이고 이제 한투운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기 위험 자산 비율이 99%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상품을 출시하게 됐었습니다. 네. 이 DC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이 70%까지밖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TDF는 이 한도를 넘어선 투자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10조 규모의 TDF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최태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